내년 건강검진을 받으시나요? 혹시 그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시진 않나요? 요즘 들어 몸에 이상을 느끼시진 않으신가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병변이 추가되고 약을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며 검사 결과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현직 의사들도 인정한 건강검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잠시 이 통지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 후 처방받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매년 15%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검진 후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비율이 45%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할 수도 있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맹신했던 건강검진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로부터 건강과 지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검진의 5가지 충격적인 진실과 검진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의료기기가 발전하면서 많은 것이 좋아졌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문제는 과잉 진단입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점화까지 모두 찾아냅니다. 머리카락 두께보다 작은 종양, 혈관의 작은 점화까지 모두 발견하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자가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몸의 작은 변화는 되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검진에서 발견된 1cm 미만의 작은 갑상선 절절은 평생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순간 병원에서는 즉시 정밀검사와 치료를 권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치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술과 약물 치료가 시작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 끝없는 검사와 치료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음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3개월 동안 5번의 추가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으신 불안과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기셨고 지금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과잉 진단은 불필요한 걱정과 치료를 초래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이런 과잉 진단의 위험에 더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정리한 이상은 즉각적인 치료보다는 점과 관찰을 선택하세요. 둘째, 검사 결과를 받으실 때 반드시 이것이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셋째,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한 곳에서 큰 시술이나 치료를 권할 때 다른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과잉 진단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인 불필요한 약물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건강검진 후 흔히 발생하는 약물과다 처방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심지어 이상 수치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건강검진 이후에 시작된 약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약을 처방받습니다. 두 번째 약 때문에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세 번째 약이 추가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약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살아가다 드시다 보면 기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침 때문에 진해제를 처방받습니다. 진해제 때문에 위장이 불편해지면 위장약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약이 늘어날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약들이 서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한약이나 영양제도 포함해서요. 둘째, 약을 처방받을 때는 꼭 물어보세요. 이 약이 꼭 필요한가요? 부작용은 없나요?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셋째,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받으세요. 불필요해진 약은 과단히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작년까지 7가지 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전문의와 상담 후 필수 약물만 남기고 약을 줄이더니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러움도 줄었다고 하시네요. 약은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수치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바로 약을 시작하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 이제 약물 처방의 위험성에 대해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검사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받는 검사들이 우리 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검사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받는 CT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CT 한 번 찍을 때 받는 반사선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일반 흉부 엑스레이 객잔을 한꺼번에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요즘은 정밀한 3D CT를 많이 권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런 고도화된 CT는 일반 CT보다 반사선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뭔가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에 한 번 더 찍어봅시다. 3개월 뒤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검사로 감사사는 계속 쌓여갑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영제 부작용으로 신장이 나빠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검사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검사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으셨다가 출혈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으셨지만 일주일 동안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증상이 없는데 자주 받는 정밀검사는 피하세요. 특히 감사선 검사는 꼭 필요할 때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검사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다른 제한은 없나요? 검사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셋째, 조정제 검사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신장 기능을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이전에 조정제 부작용이 있었다면 꼭 의사에게 말씀해주세요. 넷째, 내시경 검사는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받으세요. 아무 증상 없이 매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도 약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고령자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검사의 위험이 더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검사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검진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실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불안하시죠? 오늘은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보통 이런 과정을 겪으시죠. 첫째, 날은 큰 병 아니길 바라야지. 둘째, 날은 혹시 암은 아니겠지. 셋째, 날은 작년보다 더 나빠졌다면 어쩌지 이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결과를 받아보면 결국은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결국 진짜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영이 할머니는 건강검진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늘 괜찮았는데 검진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이 생기셨네요. 더 심각한 문제는 검진에서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더 큰 스트레스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검사에서 발견된 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수치 같은 예민한 결과를 받으면 그때부터 일상이 불안으로 가득 차지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손주들과 놀 때도 그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세요. 걱정한다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둘째, 결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작은 이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완벽한 검진 결과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요합니다. 넷째, 검진 결과는 의사 선생님과 차분히 상담하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당장 치료가 필요한가요?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불안을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돕는 것입니다.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검진의 경제적 부담, 즉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 내면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기본검진부터 정밀검사까지, 거기에 추가검사나 재검사까지 하면 한지 검진 비용이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비용이 정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은 이렇게 진행되죠. 기본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이왕 오신 길에 정밀검사도 받으세요. 이런 말을 7개월 검사를 받습니다. 이 검사는 공범이 되기도 하고 요즘은 다들 하는 검사니까요. 그런데 이런 검사가 어떻게 되나요? 이상이 조금 있어서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검사는 계속 이어지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스님 할머니는 작년 한 해 동안 건강검진과 추가검사로만 280만 원을 쓰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검사를 권유받으셨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고액의 검진 비용이 실제로는 건강지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검진은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한명가지 검진 비용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본검진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충분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항목들은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추가검사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먼저 본인의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 20대, 30대에게 하는 것과 같은 강도 높은 검사를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령대별로 필요한 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력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특정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만 관련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모든 암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증상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고해상도 CT나 MRI 같은 고급 검사를 받는 것은 비용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속이 불편하시다면 위장 관련 검사에 집중하시고 관절이 아프시다면 정형외과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과 관계없는 검사들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전 검진 결과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작년에 모든 검사가 정상이었다면 올해 똑같은 검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가 있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넷째, 반복 검사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3개월 뒤에 다시 꼭 시간된 말을 들으면 정말 꼭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다섯째, 고가의 정밀 검사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값비싼 검사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검진의 비용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의 5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검진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꼭 필요한 기본 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검사입니다. 혈압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3개월에 한 번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심장 기능 같은 기본적인 수치들은 매년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 한 번으로 신장질환, 당뇨병, 요로감염 등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검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부작용 위험이 거의 없으며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간격으로 받아야 할까요? 기본 검진 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압 체크입니다. 3개월에 한 번은 꼭 측정하셔야 하는데요.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가 정확해져 집에서도 충분히 측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쉬기 전에 한 번씩 재보시면 더욱 정확한 혈압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날 저녁부터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 검진의 혈액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만 추가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변 검사도 매년 한 번은 필요합니다. 아침에 처음 보신 소변으로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이 간단한 검사 하나로 신장질환, 당뇨병, 염증 여부까지 많은 건강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다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정기검진 시기와 관계없이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심한 두통이 지속된다면 큰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양산의 두통이 지속되면 뇌질환의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 달 안에 3kg 이상 늘거나 줄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기운이 없다면 꼭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없던 통증이 생기면 절대 참지 마시고 병원에 찾으세요. 특히 가슴 통증, 복통, 관절통 등이 갑자기 심해지면 즉시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추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겁먹고 모든 검사를 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검사 결과는 반드시 메모해 두시고 이전 결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치 변화가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진 결과가 좋다고 안심하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검사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꼭 필요한 직원검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명한 건강검진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있을 때는 집중검진이 필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위장 검사를,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장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증상 없는 부위까지 무작정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가족력을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력을 정리해 두시고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 심장병이 있으셨다면 심장 검사를, 제자남 가족력이 있다면 제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검진 결과를 잘 보관하고 비교하세요. 내년 받는 검사 결과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작년과 올해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건강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치가 많이 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넷째, 의사와의 소통을 강화하세요. 검진 전에 미리 궁금한 점을 메모해 두세요. 이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다른 제한은 없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직원검진을 유지하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원건강검진은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선이 발견되면 그때 추가 검사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검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약간의 수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완벽한 수치를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째, 생활습관 개선을 우선하세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먼저 생활습관부터 점검해보세요. 식사,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수치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검진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한두 가지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큰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검진 결과가 좋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검진은 그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스냅 사진 같은 것일 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건강검진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노년 뒤에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한 검진 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래산도 CT 검사입니다. 요즘 많은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를 권하는데요. 사실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촬영할 때 받는 방사선량이 일반 엑스레이의 100배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영제를 사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잦은 병변이 발견되면 불필요한 검사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 PCT입니다. 암을적이 발견한다면 많이 권하는 검사지요. 하지만 이 검사는 방사선량이 매우 높고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 전에 오래 금식해야 해서 체력 소모도 상당합니다. 세 번째는 침습적 대장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검사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잔이 약해져 있어서 첨공될 위험이 높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잔을 비우는 과정에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마취 과정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심장 정밀 검사입니다. 운동부하 검사를 할 때 넘어질 위험이 있고 심장 카테터 검사는 출혈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조영제를 사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죠. 때로는 불필요한 시술로 이어져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조정질 MRI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진행되는 검사라 많은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면 심장이 부담이 되고 장시간 누워있어야 해서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사들을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과도한 건강검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검진에 피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장점은 첫째,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하여 정한 꼭 필요한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둘째,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대부분 무료로 혹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매년 같은 항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건강 전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제 나이와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검사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받는 약이나 기존 질환으로 인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검사가 있나요? 기본검진 외에 제가 추가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추천해 주실 겁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 특정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 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 이런 경우에는 기본검진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검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검사라도 왜 이 검사가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이해하신 후에 받으세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수치만 보고 겁먹지 마시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신 후 차후 관리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국 건강검진은 무조건 피하거나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기본으로 받으시고 추가 검사는 전문의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의 진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선인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이죠.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검사와 걱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의 첫 번째 의무는 죄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때론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도한 건강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불필요한 검사가 새로운 질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검진 스트레스가 실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까지. 하지만 모든 검진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의 항금들을 기억해 주세요. 국가건강검진은 꼭 받으세요.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검사 받으세요. 추가 검사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인 건강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